자, 14쪽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분 만에 수소와 헬륨의 원자 핵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수소와 헬륨의 원자 핵은 3분 만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계속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 원자 핵 다음에 뭐 만들어줘야 되지 원래? 원자 핵 다음이 뭐지?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가 붙어가지고 원자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원자가 만들어지면 돼. 원자 핵이 있으니까 전자는 주변에 막 돌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전자는 결합만 하면 돼요. 근데 플러스성을 띠는 원자 핵과 전자는 마이너스성을 띠니까 쉽게 인력이 발생해가지고 쉽게 결합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온도가 높으면은 얘네들 간의 인력보다도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온도가 높으면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온도가 높으면 그런 거 원래 플라즈마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자 핵하고 전자랑 결합하면 끝인데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원자 핵하고 전자랑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주가 계속 팽창함에 따라서 38만 년이 되었을 때 꽤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3분 만에 헬륨과 수소의 원자 핵까지 만들어졌는데,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는 38만 년 지나서야, 38만 년 지나서 우주 온도가 약 3000 켈빈으로 낮아집니다. 이거 켈빈이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온도 단위가 우리는 보통 섭씨 온도를 쓰지만, 여기 몇 쪽인가요? 페이지가 없네. 12쪽에 보시면 12쪽에는 절대 온도 켈빈은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3000 켈빈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뭐 정확하게 따지자면 섭씨 온도로는 얼마냐? 2727도씨? 뭐 요 정도 되는 거야. 3000 켈빈이. 그러니까 켈빈으로 해도 그냥 섭씨 온도랑 이렇게 범위가 되게 많아지면, 커지면은 그냥 비슷한 거예요. 그냥 3000 켈빈이나 3000도씨는 별로 차이 안 나. 273도 차이는 나지만 아무튼 켈빈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켈빈, 3000 켈빈 절대 온도의 단위입니다. 요렇게 낮아졌을 때, 그때 운동 에너지가 작아져서 전자가 원자 핵 주위로 끌려 들어와서 수소와 헬륨의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아까는 원자 핵이었고, 지금은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원자핵에 양성자 하나로만 되어 있는 애는 전자가 하나만 붙으면 됩니다. 양성자가 2개 있으면 전자가 2개 붙으면 돼요. 그래서 헬륨 원자와 수소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38만 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게 만들어진 거야. 38만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자, 이 그림은 처음에는 이제 팽창하는 뭐 이런 그림이야. 이게 팽창, 약간 팽창, 급팽창. 급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물질들이 생깁니다. 전자와 쿼크. 그러다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기고, 얘네가 결합해서, 요거는 헬륨이겠죠. 헬륨의 원자 핵이고, 이것도 헬륨 원자 핵이고, 이거는 수소 원자 핵이고, 양성자. 근데 여기 잘 보면 전자가 뭐 하고 있지? 그냥 따로 놀고 있지. 여기는 아직까지는 원자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빅뱅 후 3분에는 10억 켈빈이었었는데 38만 년 정도 지나면은 3000 켈빈으로 떨어져요. 그때 잘 봐. 전자가 이 원자 핵 주변 돌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우주 전체적인 우주의 역사의 한 그거를 지금 우주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빅뱅 이후 한 4억에서 7억 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별과 은하가 생성이 돼요. 별과 은하가 형성이 됩니다.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뭐 다음 장에서 배우겠지만 별 내부에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주변의 원소들이 다 요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주변에 뭐 탄소도 있고 뭐 이렇게 철도 있고 뭐 이렇잖아. 요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때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할 때, 이때 그때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게 빠져나옵니다. 복사라고 하는 거는 빛이나 마찬가지야. 복사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빛이나 마찬가지야. 빛이나 마찬가지예요. 복사선이. 원자 생성 전에는 특히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빛이 전자랑 계속 충돌을 해.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빛은 쭉쭉 나가야 되는데 전자들이 막 깔려 있으니까 빛이 가다가 자꾸 전자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럼 만약에 이 당시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은 안개처럼 불투명한 상태, 뿌연 불투명한 상태인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요. 여기 빛이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로 내 눈 앞으로.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빛을 튕겨낼 애가 없으니까 여기 아무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한 우주라고 해. 그런 거를 투명한 우주. 근데 여기 지나가는데 빛을 튕겨낼 애가 있어. 뭐 물방울이라도 막 있어. 그러면 안개처럼 뿌얘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가 생성되기 이전에는 빛이 지나가다가 전자랑 자꾸 막 부딪히고, 이거는 이제 전자가 에너지 흡수했다 빛 에너지 내뿜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긴 한데, 얘는 아무튼 전자가 빛의 경로를 자꾸 방해를 하고요, 흡수했다가 방출하고 이런 일을 해. 그럼 여기는 뿌연 우주야. 뿌연 우주. 그런데 38만 년 후에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전자들이 방해를 못해요. 그쵸? 그러면 얘가 쭉쭉 뻗어나갑니다. 빛이. 그러면 투명한 우주가 됩니다. 투명한 우주. 근데 이 투명한 우주가 되면서 빠져나온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얘기해요. 원자가 생성됐을 때는 전자가 원자핵에 붙잡히게 되면서 빛은 전자를 방해받지 않습니다. 빛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투명한 우주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전자들이 막 자기 멋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빅뱅으로부터 38만 년 후 우주 온도가 3000켈빈이 되었을 때 원자가 생성되면서 물질과 분리되어 우주로 퍼져나간 요 빛을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퍼져나간 빛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예측을 합니다. 가모프가 약 3000켈빈 정도였으나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파장이 길어지면은 에너지는 작아지거든요. 파장이 길어지고 에너지가 작아져서 지금은 3켈빈 정도에 해당하는 복사로 관측될 것으로 예측을 하였다. 가모프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진짜로 어떻게 됐어요? 펜지어스와 윌슨이 두 명.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세기로 관측되는 전파 신호를 최초로 발견합니다. 아, 이게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 3켈빈 정도의 흑체는 뭐 빛에너지 흡수했다가 모두 방출하는 물체를 흑체라고 하는데, 하여튼 3켈빈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 그런 빛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어. 근데 빅뱅 우주론자가 예측한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고요.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를 실제로 관측함으로써 우주 배경 복사 이론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게 되었다. 이건 이제 플랑크 위성이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 우주의 전역에 빛이 이렇게 퍼져 있긴 한데, 고르게 분포되어 있긴 한데 거의 고르게야. 완벽하게 고른 게 아니에요. 미세한 차이가 있어.
근데 이 차이가 있어야지 별도 생기고 은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평균 온도가 약간 낮은데 이런 데서는 이제 그 물질들이 막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르게 퍼져 있는 것 같지만 약간씩 불규칙해야지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별 같은 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밀도가 큰 곳에서 중력에 의해 물질이 모여서 별과 은하가 탄생하였다. 아까 전에 예전 책에는 10억 년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4억에서 한 7억 년 정도 지나서 별과 은하가 만들어진 겁니다. 되겠어요? 자, 원자의 생성입니다. 한 38만 년 정도 지났을 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빠져나온 빛이 있다고. 그 빠져나온 빛이 처음에 한 3000켈빈 정도 에너지로 퍼져나갔는데 지금은 우주가 많이 팽창해 가지고요 3켈빈 정도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된다. 3켈빈이면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 3켈빈에 해당하는 빛이 이게 마이크로파 영역이야. 그냥 적어 놓으세요. 마이크로파. 지문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실제로 있고 플랑크 위성이나 이런 걸 찍어 봤고 예전에 옛날 텔레비전 보면은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지지직 거리는 데가 있어요. 막 까만색 점 같은 게 막 생기면서 그 중에 일부가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그 방해 전파 같은 거 일부가. 지우. 자, 21쪽. 요것도 약간 다른 얘기여서 21쪽에 먼저 보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 이 1시간 반 만에 우주의 역사를 다 배운 거예요, 사실은. 웬만한 걸 다 배운 거예요. 우주는 무에서 시작되었고 0초의 순간 대폭발이 일어났고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졌다. 빅뱅 직후 우주는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였다. 처음에는 이제 4가지 힘이 원래 우주에 기본적인 힘 4가지가 있습니다. 중력이 있고요. 질량 가진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끌어당기는 힘 있죠. 전자기력이 있고 강력이 있고 양력이 있는데 요런 힘이 처음에는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다가 물질이 만들어지면 이제 중력이 분리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으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있잖아요. 빛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생겨나요. 근데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잖아. 그러면 소멸도 합니다. 빛 에너지로.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팽창 이후에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게 원래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서 빛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만날 수 없게 됩니다. 팽창을 하면서. 그러면서 반입자는 수명이 짧아서 이제 곧 없어지고 입자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진 건데 이때 입자는 쿼크와 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쌍생성 쌍소멸이라고 하는데 팽창을 해야지 쌍소멸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팽창을 해야지. 자, 그래서 업커크 2개 다음 커크 하나씩 결합하면 양성자, 업커크 하나에 다음 커크 2개면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가 처음에는 1:1 비율로 있었는데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수소 원자, 양성자가 더 많아져요. 양성자가 7:1이죠. 7:1. 이렇게 7:1로 있습니다. 7:1로. 그러다가 요 2개랑 요 2개 합쳐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되고요. 나머지는 수소의 원자핵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가 3분 정도 걸리고 3분 이후에
한 38만 년 정도 지나서 3000켈빈이 되었을 때 전자와 원자 핵들이 결합하면서 이때 빛이 빠져나오는데 얘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을 해서 실제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되셨지요? 자, 그래서 7번에서 9번까지 7번에서 9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자, 가와 나 원자 이름 써라.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수소입니다. 수소 쓰면 되고, 양성자 2개 있잖아요. 그러면 2번이고 헬륨입니다. 헬륨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질량을 비교하여라. 뭐 헬륨이 더 큰 거죠. 수소가 1이고 헬륨이 4야. 여기 1이고요. 여기 4입니다. 이렇게 큰 겁니다. 이렇게. 질량 비교할 때는 양성자나 중성자 개수만 세면 돼요. 전자까지 셀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는 워낙 작기 때문에 양성자 개수가 양성자 중성자 합친 게 4배잖아. 그러면 질량이 4배입니다. 전자는 포함하지 않으시고요. 우주 나이가 약 38만 년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는 3000켈빈 정도로 낮아졌고, 이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중성 원자가 생성된 이후부터 빛이 자유롭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우주 전체로 퍼져나간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게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면서 우주로 퍼져나간 건 아니고 헬륨 원자가 생성되면서 퍼져나갔다. 이러면 맞죠? 온도 약 3켈빈 정도인 흑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파장과 거의 일치한다. 뭐 이게 흑체라는 용어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아무튼 3켈빈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 파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계속 길어집니다. 처음에는 짧았다가 나중에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길어지는 게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3000켈빈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지금은 3켈빈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파장은 길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6쪽이네요. 16쪽. 스펙트럼과 우주 원소 분포. 일단은 스펙트럼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빛을 이렇게 분산을 시켜 가지고요, 빛을 넓게 펼쳐 놓은 거, 이런 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빛이 분산되면서 연속 스펙트럼이 보이죠. 햇볕 같은 거, 이런 별빛, 고온의 물체에서는. 근데 선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 그러니까 이 기체라는 거는 기체 특정 원자들이 있을 텐데, 이 특정 원자들이 에너지를 받은 상태인 겁니다. 고온의 기체가. 그러면은 각 원자들마다, 이건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 시간에 배울 텐데, 원자들마다 에너지 준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원자는 요 에너지 상태, 요 에너지 상태, 요 에너지 상태, 뭐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온도가 높은 애들은 원래는 여기 있어야 할 애들이, 전자가 여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서. 근데 요 애들은 사실 안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자 핵이랑 가까워지는 게 안정한 거니까 여기 있다가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서 요 파장,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해요. 그러니까 이게 방출하니까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보입니다.
자, 다시 선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검은 바탕에 여러 개의 밝은 색 방출선, 이거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 스펙트럼에서 특정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어떤 원소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소들마다 선 스펙트럼이 달라요.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고온의 기체에서는 선 스펙트럼이 보이고 까만색 바탕에 이게 어떤 빛들이 보이는 거야 지금. 근데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 이 기체니까 어떤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지금 온도가 낮기 때문에 맨 바닥 상태에 있는 거, 전자가. 근데 빛 에너지를 이제 통과시키면은 요 기체에 들어가 있는 이 기체가 나타내는 선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걸로 나타나. 그러니까 별빛이 오면 원래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오는 건데, 자기가 그 전자가 전이하기 알맞은 그런 에너지들을 흡수를 해요. 그래서 요 에너지 흡수하면 요렇게 올라가는 거고, 요 에너지 흡수하고 하면 요렇게 올라가는 거고, 요 에너지 흡수하면 요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애들은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흡수 스펙트럼이. 그림을 좀 잘 눈여겨보세요. 자,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다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전이를 하면 방출 스펙트럼,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다가 에너지 흡수해서 전자가 에너지가 높아지면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은 스펙트럼이, 이거는 까만 바탕에 어떤 빛이 나는 그런 거고, 흡수 스펙트럼은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에 요 빛을 흡수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저런 거 해서 뭐하냐, 저런 거 하면은 태양의 성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 또는 별 이런 거의 성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원소마다 그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이 다릅니다. 요거는 선 스펙트럼이고 요거는 연속 스펙트럼이고. 자,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나오려면 가열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때 나오는 빛을 보면은 분광기를 봅니다. 분광기를 보면은 이렇게 색이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흡수 스펙트럼이나 선 스펙트럼이나 위치가 같아야 돼. 원소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위치가 같아야 됩니다. 자,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서 흡수가 일어나야 돼. 자,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은 이런 거야. 이런 거. 별이 있어요. 별이 있습니다. 근데 별에서 빛이 오겠죠, 지구로. 근데 이거를 관측을 할 건데, 여기에 여기 대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대기. 그러니까 별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흡수된 빛이, 흡수되고 나서 빛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 별의 성분이 뭐가 있다,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각 별들마다 성분이, 어떤 성분이 있다, 수소가 있다, 뭐 질소가 있다,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헬륨이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태양을 잘 보면 흡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수소 라인을 그어봤을 때 있어. 수소 있습니다. 그쵸? 나트륨 있어요. 그쵸? 나머지는 사실 다른 원소인 거지, 다른 거. 나머지는 다른 원소가 섞여 있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제 열심히 별을 관측해가지고 분석을 해. 그랬더니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있잖아요. 74대 24로 3대 1임을 확인합니다. 3대 1이라고 빅뱅 우주론자들이 주장했는데 그게 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거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됩니다. 증거 2개 말하라 라고 하면은 우주 배경 복사랑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얘기를 안 했는데, 요 퍼센트까지는 어떻게 아냐. 만약에 수소가 많잖아? 그럼 여기 부분이 더 굵어요. 그러니까 선의 폭을 이용해서 양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원소가 있다 이것도 알 수가 있는데, 양을 선폭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있네요. 흡수선의 선폭을 비교하면 구성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태양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배웁니다. 사실은. 그쵸? 근데 태양을 자세하게 보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흡수 스펙트럼이 왜 나타나냐? 태양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들이 흡수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태양도 연속 스펙트럼으로 구분했지만, 지금은 까만 바탕에 빛이 나는 거는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 방추 스펙트럼이랑 같은 의미야. 선 스펙트럼이 방추 스펙트럼인 겁니다.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이랑 나트륨의 선 스펙트럼 비교했더니 같은 데 있죠? 그러면 얘는 수소와 나트륨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넘겨보셔서 18쪽입니다. 18쪽. 고온의 열원, 그러니까 고온의 기체가 아니라 고온의 열원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고온의 열원에서는 백열등 원래 되게 뜨겁거든요. 근데 햇빛은 원래 연속 스펙트럼이 오는데 태양의 대기에서 흡수 스펙트럼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각 원소들만 집어넣고 이 방전관 안에 수소만 집어넣고 방전시킨 다음에 분광기를 보는 거고, 헬륨만 집어넣고 네온만 집어넣고 수소만 집어넣고 각각 다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각 원소들의 선 스펙트럼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폭이 딱 맞나? 갈 수가 없구나. 탐구하기 문제 1번부터 2번까지 해볼게요. 자, 과정 1에서 원소들의 선 스펙트럼 모두 각각 나타난다. 1에서 이 원소가 다르잖아요. 그럼 선 스펙트럼 같은 게 아니고, 그쵸? 그거는 원자들마다 에너지 상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달라서. 1에서 각 원소들의 스펙트럼은 모두 흡수 스펙트럼이다. 저거는 방추 스펙트럼이고, 에너지를 줘서 까만 바탕에 이제 나오는 거는 흡수 스펙트럼이 아니라 방추 스펙트럼 또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과정 2에서 백열등 불빛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다. 이게 맞죠?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은 과정 2의 백열등 불빛의 스펙트럼과 같이 나타난다.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과정 2의 햇빛 스펙트럼에는 수소 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방출선과 같은 파장의 흡수선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그쵸? 네, 그 수소가 원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 방출선과 같은 부분에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같은 위치에 수소가 있잖아요. 그쵸? 일단 가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쓰시면 되고, 나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쓰시면 되고, 가와 나를 비교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쓰시오. 태양의 대기에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거 쓰면 됩니다. 태양의 대기에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충 이런 거 다 했죠. 지금 우리 이거 다 얘기했고요. 이것도 다 얘기했고 다 했네요. 그래서 10번이랑 12번 23쪽에 10번 12번 풀어볼게요. 해봤지요? 그림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사실은 별에 어떤 별의 주변에 기체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이제 그냥 고온의 물체에서 오는 그 스펙트럼만 나타내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지는 않고 아무튼 요 B처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고요. 어찌됐건 그냥 고온에서 나오는 빛에서는 A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보인다라는 거. 연속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근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이 기체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보이는 거고,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소들의 종류나 그 양 등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고온의 기체다, 그러니까 이 기체 자체에서 에너지가 이제 나오는 그런 빛은 선 스펙트럼이 보여야 됩니다. 선 스펙트럼이 보여야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화학 시간에 좀 자세히 잘 배우면은 좀 이해가 더 잘 될 텐데, 원래 원자핵은 플러스 선이고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가깝게 있는 게 원래 좋은 거예요. 근데 가깝게 있는 게 좋은 건데, 이렇게 멀리 있다라는 건 에너지가 높아서 멀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데서 에너지가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게 빛이 방출이 됩니다. 이게 빛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선 스펙트럼, 가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고, 방출 스펙트럼. 근데 요거는 여기 있던 애가 빛을 흡수해야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에너지 흡수하는 경우죠. 그러면은 이거는 연속 스펙트럼을 쐈는데 특정 부분만 안 보여. 흡수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건 흡수 스펙트럼이 갖추게 되는 겁니다. 다음 12번, 스펙트럼과 우주의 물질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주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의 물질 분포를 파악할 수 있어요. 진짜로 동일한 원소의 경우 흡수선과 방출선은 같은 위치에 나타나는 거 맞아요. 스펙트럼 분석 결과 우주 전역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1,
수소가 3이야. 네, 틀렸어. 1대3이 아니라 수소가 3입니다. 이거를 알 수가 있다. 자, 64쪽에 펴주시고요. 방금 한 거 정리하고 약간 심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어디야? 64쪽. 자, 읽으면서 칸 채울게요. 자, 빅뱅 우주론. 약 138억 년 전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론으로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감소합니다. 감소한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쿼크와 전자입니다. 쿼크와 전자. 쿼크와 전자에서부터 양성자, 중성자 생기고 원자핵 생기고 전자랑 원자핵과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생긴 기본 입자는 쿼크랑 전자, 쿼크 3개가 모여가지고 양성자, 중성자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1개만 있으면 되는 거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만들어지는데 3분 걸리는 거고, 38만 년 후에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수소 원자핵 하나에 전자 하나 붙으면 되고요. 헬륨 원자핵에는 전자가 2개가 붙으면 됩니다. 빅뱅으로부터 약 38만 년 후에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이 되었을 때 우주로 퍼져나간 빛으로 현재 약 3켈빈 정도 해당하는 복사선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2개가 있는데 별빛 스펙트럼을 관측해 가지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1이다 라는 거를 알아낸 거, 그거랑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2가지. 그러니까 요거 우주 배경 복사도 빅뱅 우주론 증거,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이것도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됩니다. 자, 되셨지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 1에서 10번까지 1에서 10번까지는 숙제로 내줄게요. 1번에서 10번 숙제.